자, 3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설 문학에 대한 독해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랬듯이 조금 더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분석하는 방법부터 다시 이제 조금조금 이제 들어가죠. 자, 들어가서 인물부터 먼저 찾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소설이나 서사문, 그러니까 수필도 서사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에 대한 기초 방법은 첫 번째, 인물을 찾고 그 인물에 따라서 펼쳐져 있는 사건을 찾은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 그 다음에 갈등,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요인으로 해서 거기 맥락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인물과 사건에 대한 맥락이죠. 그 맥락 처리를 하는데 글자를 갖다가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글자 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용 읽기, 그러니까 사건 읽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읽기의 방법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글자 읽기하고 완전히 달라서 내용을 이렇게 쭉 읽는 이런 그 방법이 아니고 있는 부분에 있는 중요한 것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렇게 건너뛰어서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서 전체적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처음에 이제 연결이 잘 안 되고 이제 연습이 처음부터 이제 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는 그 동그라미를 쳐놓은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쑥 훑어보면 됩니다. 시간은 이렇게 하면은 1400자에서 1600자짜리 지문이라 하더라도 좀 길죠. 긴 지문이나 하더라도 되게 이제 1분 안팎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치고 확인을 하면은 되게 이제 1분 30초까지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빨리 익혀둬야 됩니다. 똑같이 한번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들어가서 아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인집 마누라에게 부탁까지 했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인물은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는 아내가 나왔고 이 아내와 그 다음에 주인집 여자가 나왔죠. 이 두 여자.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주인집 여자애가 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건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를 이제 보니까 우선 비우고 어디들 다녀올 테니 하고 어디를 가시게? 참한 집이 있다고 그래서 집도 구경할 겸 대공원 구경도 시켜줄 겸 해서 기세 좋게 이렇게 말했다. 주인집 마누라는 좀 셀쭉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우리 가족 일행 6명이 집을 나섰다. 자, 여기서 이제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벌써 이 아내와 나는 집 보러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집 보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집을 보는 이제 남아 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구경하기,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의미죠. 이것은 참한 집이 나와서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간다. 그랬더니 주인집 아줌마가 좀 셀쭉했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저기는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하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집 여자가 있었으니까 새빵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새빵을 삽니다. 그 새빵을 사는 그 집에서 다시 집 사러 나간다고 하니까 주인집 아줌마 질투가 났겠죠. 당연히. 그래서 셀쭉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6명이나 됩니다. 나와 아내와 그러면은 6명이니까 애들이 4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금방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덕방 안으로 들어갔다. 버스에서. 계약금 가지고 나오셨소? 그 이하로는 안 되겠습니까? 잘 사는 줄 아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좀 더 깎아보려고 저기를 했는데 계약금을 가져오셔서 그러니까 자 빨리 그 복덕방에서는 빨리 성사를 시키자 이런 얘기네요. 요즘에 이제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부족한 돈 덕분에 난감했지만은 못 사더라도 가오 죽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 체면 구길 필요 없다 이거죠. 가오는 일본 말입니다. 원래 가오가 이제 얼굴이란 그 일본어죠.
그러면 계약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직구경 한번 여부가 있겠소? 그리고는 아내가 귓속말로 얼마나 깎을 수 260까지 좀 자신 없는 모습으로 하고는 이렇게 됐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달리는 에서 15도 정도의 비탈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 집이 한쪽 귀퉁이부터 보였다. 자, 여기니까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보러 간 집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아주 막 비탈 막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의 비탈 15도 정도 비탈. 조금 더 구부러져서 한 10분 정도 걸으면 버스 정류장에서. 그러니까 좋은 위치죠. 그러니까 위치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만 보고야 말았다. 이게 이제 중심 사건의 시작이죠. 바로 고압선이었다. 이게 고압선입니다. 이 소설 제목도 고압선이죠. 이 조선작 시의 이렇게 고압선이라는 작품인데. 그리고는 섬뜩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버스에서 내린 간선도로를 열 십자로 중랑천 제방에서 중랑천을 건너고 있었고 답심리 쪽으로 넘겨주고 있었고 이 복덕방 영감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듯한 태도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나 고압선은 엄연히 존재해서 머리 위를 지내고 있는 것이다. 아내는 눈치채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을 알려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걷고 있었다. 복덕방 영감의 안내로 비좁은 마당으로 들어서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봤다. 하늘은 옛일곱 가닥 고압선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비참한 마음이 되어버렸다. 부엌과 화장실을 갔다 가고 장남 기욱이 녀석은 공부방에 있으면 좋겠지 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돌아왔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네요. 자, 이러면은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집 보러 가서 이제 위치는 괜찮았는데 이 고압선이 문제였다. 이거죠. 근데 이 고압선을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전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나오니까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죠. 고압선 밑에서는. 이제 또 전자파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전자파 같은 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뭔가 하늘을 먼저 이렇게 가르고 있고 섬뜩하게 이제 보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아내나 아이한테 이런 것들을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내한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 돈에 그 정도의 살만한 저에게도 좀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 추론을 하면은 이건 이제 같이 사겠죠. 여기 당연히 그 뒤를 안 읽어봐도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집을 사서 그 다음에 이 고압선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뭐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압선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흉흉한 얘기도 듣고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이제 아내가 이제 이사 가자고 그래서 집을 내놓으니까 여기서 260이라고 그랬죠. 푸는 것이. 근데 260도 채 못 받고 그냥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뭐 그런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그러니까 막 이용만 사람들이 해먹으려고 하는 그 작태. 예, 서민들이 조그마한 집을 가졌을 때 행복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분석을 했으니까 문제를 보죠. 서술상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회상 형식 아니죠. 빠른 장면도 아닙니다. 시간적 배경도 아니고 특히 이제 대화와 서술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죠. 아내와의 대화, 그 다음에 아이들과의 대화, 뭐 마음속에 있는 심리, 뭐 이런 것들이니까요. 자, 1번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 심리 표현 문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들여다보기를 하라고 했죠. 거기에 있는 내용에서 충분히 그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보기에서 감상한 내용으로 봤을 때 복덕방 영감은 고압선과 함께 피로침이 있어서 오히려 안전하다. 아내도 빨리 이사를 가자고 재촉을 한다. 그러다 살고 있는 셋집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사게 되는데 가족들은 내 집이라는 만족감에 행복하지만 밤마다 잠을 설치고 그 다음에 몇 달 뒤 아들의 친구였던 동네 아이가 건물 옥상에서 감전사하고 그제서야 불만을 하고 집을 내놓으려고 복덕방에 가는데 제값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뻔뻔한 말에 우울해진다. 이렇게 해서 나왔죠, 내용.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갖다 알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나가 고압선을 처음 보는 순간 충격을 받은 이유는 계층 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차이. 아니죠. 경제적 차이가 아니라 복덕방 영감이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우선 뭐 팔아먹고 자기네 이익 챙기기 위해서 뭐 그걸 숨기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한테는 그렇고 사는 사람한테는 안 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유죄 문제로 들어가 보죠. 자, 이것도 이제 선후에 테러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6.25 때문에 정착을 한 말하자면 이제 포로는 아니고요. 피난민들이죠. 그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남한에서 그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제 방황하는 삶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려내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내용을 몰랐다 하고 자, 인물 먼저 분석을 한다 했습니다. 삼촌이 차분차분 늘어놓았다. 그것이 삼촌네 네 식구와 걸을 먹여 살리는 미천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과 해서 나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물이 일단 걸과 삼촌네 식구가 나왔고 이렇게 나왔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14살 조카 옥순이가 양담배 같은 물건을 늘여놓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이제 그 말하자면 노점상을 갖다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네 그 14살 난 그 조카가 나온 것이니까 14살 난 애라고 하면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도 못 가고 그 가게 앞에서 양담배 같은 그런 거 늘어놓고 이제 저기 장사를 한다는 거죠. 노점상.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경제적 그런 난관 같은 거, 그 다음에 비참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주고 있죠. 요것이 이제 중심 내용이 이제 되겠죠. 그리고는 가게를 벌린 사람들이 차츰 모여오고 평북 사투리가 터져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의 인물의 특징이 나왔죠. 피난민들이죠. 그 다음에 거래에 날파람은 대단한 것이었고 대갈받침 헤딩이 정평이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힘쓰는 그런 일을 갖다 하나요. 이제 말하자면 요즘으로 건달이나 깡패. 그래서 건달과 깡패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조폭 정도가 되면 이제 문제가 좀 되죠. 여기는 건달 정도입니다. 걸은 이제 손재주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요즘 와서 기가 죽은 사람처럼 생기를 잃어갔다. 냅들성이 없어져. 냅들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이렇게 참여하는 참여적 성질, 숫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꽁꽁 안으로 들어가고 괜찮냐 그랬더니 맥이 풀린 연유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 비타민 부족일 것이라고 약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이리저리 장터를 헤매고 양복 장사를 태길이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이 기특했는데 삼봉이는 제법 색시도 없고 딸 자식을 보내서 성격마저 달라진 것 같다. 그리고 옛날에 기관구 파업 선동자들 속으로 해서 선두에 들이치던 생각 같이 한 그 친구들 같이 막 저돌적이지 않고 오히려 유순유순해졌죠. 그러니까 문제는 정착을 할 때 이제 암시적인 것들이 나오죠. 뭔가 거리 정착을 하려고 하면 가족을 꾸려야 되는데 이 가족을 꾸리지 않고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점 힘이 빠지고 삶에 대한 어떤 희망 같은 거 잃어간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는 또 가게에 돌아온 것을 보고 삼촌이 이제 옥순이가 양담배를 몽땅 떼우고 순경을 따라가면서 울고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노점상 단속을 나왔네요. 순경을 따라가서 순경 얼굴을 들여다봤더니 자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덕배였다. 옆구리를 쿡 찌르고 그리고는 금방 흩어지면서 옛 친구의 얼굴로 변했다. 그러니까 도로 이제 놔줬겠네요. 그죠? 뭐 친구네 그 조카건요 뺏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순경도 다를 것이 없었다. 야, 너 뭐랑 그거 하고 다니네. 양담배 당수 같은 거 얼마 된다고 떼고 야다니까 그런 거 막 왜 단속을 하냐. 하라고는 해야지. 그러니까 좀 감추도록 하란. 그리고 이북에서 없는 거 없이 크지 않았난. 근데 넌 그 여학교도 못 가지 않네. 하고 너 잡으려면 좀 큰 거나 잡아라. 뭐 피난민 떼지 말고. 그래서 500원을 더 놓고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결국 이 문제네요. 옛날에 삼촌네 식구들 저기 했는데 굉장히 이제 잘 살았었는데
북한에서는 좀 여유 있는 삶을 갖다 살았다 이거죠. 그랬는데 여학교 다녀야 되는데 여학교도 못 다니는 것을 보니까 비참하지 않느냐. 그런 애를 왜 괴롭히느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남한에 와서 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정착을 채 하지 못하는 피난민들의 그런 고달픈 삶, 이것을 갖다 그려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서술상의 특징이 나왔죠. 시간적 역행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아주 긴박한 이 전개 이것도 없죠. 사건이 서술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로 어디 갔는지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서술자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런 특징이 나왔죠. 이것도 이제 시점에 대한 문제이고요. 문제 2번에서 한국 전쟁을 전후로 월남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맥이 풀리는 이유는 결국 적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표정 변화. 맨 처음에 친구가 이제 저 있으니까 뭐 순경으로서 어떤 뭐 위험 같은 거 갖추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위험 갖추고 있다가 그냥 싹싹하게 또 친근하게 변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니은번에 있는 그 반영 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뺏어 먹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의미에 대한 그 단어 뜻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그런 유형처럼 소설 문제가 시나 수필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같은 것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긴 지문이기 때문에 맥락 잡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유지를 들어가죠. 건넌 집에 한낱 뭐하러 다니냐 두삼이가 내 뭐나 되냐 아버지 언성이 높아졌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두삼이가 나왔고요. 아버지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제 그 적였는데 그다음에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잠실 그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호가 또 나왔네요. 그러면 두삼이와 친구가 태호고 태호의 아버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뭔가 이래서 나무랐는데 이 나무란 것에 대한 내용이 핵심 전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것은 이제 찾아야 되죠. 집안 형편 뻔히 알면서 소 같은 놈, 소견머리가 하고는 아버지가 불똥이를 참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일자리를 구해보라고 해도 그렇게 그럴 생각은 않고 펑펑 자빠져 놀면서 또 두삼이나 찾아다면서 무슨 주의하고 시덕거리는 것이 될 것이냐. 이놈아 무슨 사회주의를 하더냐. 술이나 처먹고 축음기 소리에 사회주의인가? 그런 놈이 그런 것을 사회주의라고 하냐? 사회주의자들은 배를 안고 나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삼이는 사회주의 운동가네요. 그죠? 이런 운동가하고 어울려서 노는 그 아들이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박첨지는 잇따라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가 이제 박첨지네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제 그만하세요. 뭐 샘이 들어 하고는 듣긴 뭘 들어 할머니 저 자식 키우라고 만들었죠. 전문학교는 그래 공연히 그놈의 복이 없는 전문학교는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지 아저씨 댁 찾아다니면서 눈총 쓰고 하여튼간에 자식이라면 너무 달게 듣거든 하고는 그러니까 벌써 태호는 이 당시에 전문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것에 대한 그 배경 자체가 일단 이게 이제 김정한의 항진기라고 하는 그 소설인데 일제시대를 배경이죠. 일제시대 때 전문학교니까 우리 요즘 저기 하면은 희소성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는데 박사를 이제 졸업한 그런 급이나 됩니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그러니까 완전히 지식인이죠. 근데 이 지식인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뭔가 어떤 새로운 저기에 이제 빠져들었는데 이제 이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일제에 저항하는 그 항일 그런 운동 그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는 아이고 골이 아프하고 영예나 두호가 모두 팔고 본치하니까 굴욕을 느끼듯이 그래도 태호 씨는 수양이 대단하신데요. 다행히 영예가 한마디 받아주니까 상을 하면서 영예와 두호가 이제 둘 다 이제 또 나왔고 취직은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콧방귀 뀌면서 그런 게 우리가 압니까마는 취직을 해가지고는 일을 못 하나요? 그랬더니 뭐 못할 건 없지만 편한 생활에 취하기가 쉽고 허란 상식에 빠지기 쉬우니까요. 소위 주의자들의 틀거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회에 대한 반사회이다. 이 당시에 이제 반사회 체제 운동가들이죠. 그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것들의 문제를 갖다가 현실과의 그런 어떤 갈등 요소, 그 부모와의 그런 갈등 그 문제, 근데 지식인의 어떤 그 갈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룬 그 당시의 사회 현실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좀 어렵죠, 내용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 거의 다 못 읽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 살펴보니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관용적 표현을 사용해서 심리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다. 아니죠. 관용적 표현 없습니다. 두 인물이 상황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한 인물 이것도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첨예한 갈등 관계를 효과적으로 아니죠. 이 태호는 아버지가 얘기를 할 때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자기 고백적 어조를 통해서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갖다가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아예 이제 나오질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1번, 2번, 3번 뭐 이런 것도 조금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예 안 나와 있는 것은 자기 고백적 어조의 주인공의 부끄러움과 죄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이 관용적 표현도 조금씩 나왔고 먹 같은 뭐 소머리 같은 뭐 이런 것이 나왔고 상황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한 인물을 갖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박첨지인 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있는 그 처지에 그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영예라든지 두산 뭐 이 두시가 나왔고 그런 쪽과 태호를 갖다 비판하는 그다음에 자기 고백적 어조 이것은 전혀 없고 또 대화를 통해서 인물 간의 첨예한 갈등 관계가 이제 다른 여기에서는 이제 그 영예와 두호 그다음에 이제 영예와 그 여기서 태식이 아니 그 태호 문제가 이제 이렇게 다뤄졌죠. 그다음에 문제 2번에서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을 갖다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태호와 두삼이는 전문학교를 같이 다녔다. 태호는 다녔지만 두삼이는 모르죠. 그 다음에 박첨지 부부는 태호, 두호, 영예 3남매를 두고 있다. 그건 아니죠. 여기에서 박첨지 부부는 태호 하나죠. 관공서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적이 있다. 자, 그것도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또 아저씨의 경제적 도움으로 전문학교를 다닐 수 있다. 그렇죠. 자식들 간의 갈등을 나무라고 화해하기를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3번에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가해 박첨지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사회주의라고 하면은 그냥 못 쓸 것이고 그냥 빈둥빈둥 논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이니까 이런 어떤 방식이 돼야 되냐면은 그 가번에서 이제 나와 있을 때 일자리를 해서 뭔가 너희가 사회주의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원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부터 노는 놈 먹지 말라는 그 저기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빈둥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대한 그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저기를 해야 주는 거죠. 그래서는 사실상 인식 문제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비난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노는 놈 먹지 말라 사회주의 구호는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농사일하고 힘쓰고 무조건 뭐가 이 현실적인 사회주의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일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주의니까 여기는 3번 같은 그런 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 문제 이것도 뭐 내용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요 이제 문제는 이 두 번째 유제와 같은 그런 문제의 유형도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좀 더 문제를 심화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좀 가장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사실 유제 두 번째는.
자, 세 번째로 들어가 보죠. 요건 이제 잘 아는 이청준의 이제 눈길인데, 노인이 그날 저녁을 지어왔고 그날 거기에서 함께 지냈다. K시로 나를 되돌려보냈다. 그래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인이 나왔고 나가 나왔고 이 둘이 일으키는 이제 사건제를 갖다 찾으면 되죠. 보니까 나중에야 안 일이었지만 노인은 그렇게 나에게 저녁 밥 한 끼를 지어주고 나에게 밤을 지새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데도 걸레질을 해놓고 이불 한 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노인은 나를 갖다가 저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은 자꾸만 나에 대한 어떠한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 막 잘 되라고 항상 이렇게 키워준 적이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자수성가를 했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집을 나와서 자기는 이제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부모한테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제 노인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노인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자기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비난의 그 돌파구 같은 것을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면적주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지만은 그 책임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책임이다. 이렇게 돼서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이 이제 다 팔렸는데 자기 집인 양 그것을 티를 안 내려고 나를 갖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기다리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겠죠. 하지만은 자식놈 하나 타관으로 이제 나가는데 그날 이제 와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먹여 지내려고 주인한테 이제 그때까지만 좀 집을 저기 하게 좀 해달라 쓰게 해달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부모한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자수성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K시로 나설 때야 집이 팔린 사실을 분명해온 노인의 심정으로 나에게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이 분명한 것이었다. 그러한 내력이 숨겨져 온 옥계였다. 그 옥계만 보면 무슨 액면가 없는 빈 문서를 만난 듯이 꺼림칙하고 하던 물건이다. 그러니까 숨겨왔던 자기는 거기에서 어떤 말하자면 부모에 대한 은혜라든지 이런 것을 막 탈피하고 싶었지만 내면에 있는 것은 항상 그것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자기를 갖다가 양심을 갖다가 가책시키는 물건이죠. 노인이 그날을 더듬어 나갔다. 그러고 있다 보니 좀 정신이 되돌아오더구나. 그래도 암만 해도 그냥 길을 되돌아갈 수 없어서 차부를 찾아 들어갔더라. 항상 웅크려 있으니 헌해져더라. 길을 돌아가시던 그때 말씀이세요. 이제 자식을 이제 떠나 보내고 나서 집으로 오는 이제 그 길이었죠. 그런 눈길을 혼자 가다 보니까 우리 둘 말고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지 않았구나. 그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졌구나. 그러니까 자식을 떠나보내는 마음의 아픔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발자국입니다. 사실은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한 분이었겠느냐. 내 자석하고 이 온 길을 이 늙은 것 혼자 돌아가고 있구나.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겠냐. 눈물을 다 뿌리고 돌아왔지. 노인은 이야기는 거의 끝이 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서두를 길이 없는 길이라 그냥 앉아 있었을 게다.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가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자,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 이것을 떨쳐보내려고 노인이라고 하면서 객관화 보이지만은 이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적 죄의식이 나왔고 이것을 얽혀주는 것이 거기에는 옥괴였었죠. 낡은 옥괴가 하나 있었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1번을 보면 위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은 하고 나왔습니다. 내용 처리는 충분히 되죠. 모자가 새벽에 눈길을 헤치고 찾기로 나오는 모습 당연히 있었죠. 그죠?
어머니가 떠나지 못한 아들과 재회하는 아니죠. 아들은 그냥 그 손 한번 채 흔들지도 않고 쌀쌀로 막 가버렸습니다. 차분히 들려주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추론 문제. 그다음에 2번에서 서술상에 대한 특징. 그 특히 이제 내가 이제 남들 독자들은 다 아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 방법이 특색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갈등이 아니죠. 이건 인물들 간의 갈등이 대화를 통해 점점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것이죠.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부각을 아니죠. 이것도 역시 객관화시키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문제 3번도 궁극적으로 드러내주자 하는 의미, 문제 4번에 대해 니은에 대한 의미, 이것도 충분하게 이제 내용처를 하니까 완벽히 이제 파악이 됐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이걸 마치기로 하고요. 나머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설편은 어느 정도 이제 됐을 테니까 한 문제 남은 저기는 여러분들 스스로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문학편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